논밭 옆에서 누트리아를 노리는 씹과 그 뒤를 조용히 지켜보는 외가리. 외래종들이 한국의 천적 어벤져스 앞에 무릎 꿇은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충남에서 농사짓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작년까지만 해도 뉴트리아 때문에 농작물 다 뜯어먹혀서 난리였는데 요즘 싹 사라졌어. 뉴트리아 현상금 걸렸던 개? 근데 살기 나타나더니 다 잡아먹어 버렸다니까. 처음엔 그냥 시골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더라고요. 환경부 공개 자료 기준으로 실제 특정 지역에서 뉴트리아 개체 수가 급감했고 현장에서는 사람이 설치한 포획 틀보다 자연 포식이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일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반응이 터졌습니다. 야후 재팬에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베스트 댓글로 한국은 외래종도 경쟁이 치열하네.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5,000개가 달렸어요. 저건 생태계가 아니라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니냐. 라는 댓글에는 12,000개가 달렸고요. 일본인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충격으로 받아들였는지 감이 오시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래종이 들어오면 보통 통제 자체가 안 됩니다. 황소개구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북미에서도 골칫거리였고 일본에서는 지금도 엄청난 문제예요. 야후 재팬 댓글을 보면 황소개구리 때문에 토종개구리가 다 사라졌다. 잡아도 끝이 없다. 이런 말이 넘쳐납니다. 일본 환경성이 황소개구리 퇴치에 수십억 엔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개체수가 줄지 않는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다물치, 외가리 같은 토종 포식자들이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빠르게 인식하면서 행동 패턴이 바뀐 거예요. 전문가 분석에서도 먹이 자원이 생기면 포식자는 반드시 적응한다. 라고 나오는데 한국에서 이 적응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황소개구리의 평균 몸집이 점점 작아지는 현상까지 보고됐어요.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몸을 줄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포식 압박인지 느껴지시나요? 잠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포식자가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는 환경,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회라고 보십니까? 일단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의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반전인데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뉴트리아입니다. 이름은 귀엽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파괴적인 외래종이에요. 남미에서 들어온 녀석인데 한 번에 새끼를 여러 마리 낳고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농작물을 뜯어먹는 건 기본이고 하천, 죽을 파고 들어가서 구조 자체를 무너뜨려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머리를 싸매다가 개체당 2만에서 3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씹이 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임은 한국 토종 야생 고양이과 동물인데 뉴트리아를 먹이로 인식하면서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장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포획틀보다 살기 더 효과가 좋다. 밤에 보면 뉴트리아가 먼저 도망간다. 즉, 천적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위적 개입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거든요. 현상금 제도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포획 인력도 필요하고 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비용은 0에 수렴하고 속도는 오히려 빨라져요. 완전히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이야기를 보고 진짜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한국은 왜 자연이 알아서 해결하냐? 우리는 세금 써도 안 되는데. 이런 댓글이 쏟아졌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뉴트리아 관련 피해가 계속 늘고 있고 오사카 일대 하천에서 목격 빈도가 2020년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뉴트리아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전담반을 파견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씹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반전. 이게 지금 국제 생태학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미국 가재 얘기예요. 이 종은 단순 외래종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학술 문헌에서 심각한 침입 외래종으로 분류된 녀석이에 물속 먹이사슬 전체를 뒤흔들거든요. 물고기 치어, 올챙이, 다슬기 다 먹어치우고 심지어 가재 페스트라는 전염병까지 퍼뜨립니다. 이 전염병은 토종 가재에게는 치명적인데 미국 가재 본인은 멀쩡해요.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전염병 때문에 토종 가재가 90% 이상 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홋카이도 일대 습지에서 미국 가재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본 환경 커뮤니티에는 이대로 가면 홋카이도 생태계가 무너진다. 는 글이 올라와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환경성이 아예 미국 가재를 특정 외래생물로 지정해서 수입과 판매, 방류를 전면 금지했는데도 이미 확산된 개체들이 자력으로 번식 중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수달이 나타난 겁니다. 수달과 미국 가재, 이 두 종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야행성입니다. 활동 시간이 완전히 겹친다는 뜻이죠. 수달이 밤에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시간에 가재도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포식 확률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수달 서식 밀도가 높은 한국 특정 하천에서 미국 가재, 개체 밀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현장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반응이 이 지점에서 핵심을 찔렀습니다. 타이밍까지 맞는 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라는 댓글이 나왔고, 한국 생태계는 밸런스 패치된 느낌이다. 는 말도 나왔어요. 게임 용어로 밸런스 패치라는 표현을 쓴 게 진짜 재밌잖아요. 한국 생태계가 마치 업데이트된 것처럼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 생태계 자체에 뭔가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걸까요? 생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한반도 생태계의 높은 생물 다양성과 포식자 복원 속도가 핵심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생태학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이 주제로 별도 스레드가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가 남았는데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톱날꽃게입니다. 세계 10대 생태계 교란종으로 공식 분류된 종이에요. 번식력이 강하고 습지 생태계를 뒤흔들고 한번 자리 잡으면 퇴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규모 방제 작업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대부분 처참했어요. 미국 동부 해안에서는 이 꽃게로 인해 블루크랩 어획량이 급감했고, 지중해 지역에서도 어업 피해가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예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다시피 했어요. 이탈리아 어민들이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정부는 수십억 유로 규모의 피해 보상을 논의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그냥 개장이 됩니다. 처음 들으면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탈리아에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불러온 종이 한국에서는 식재료로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댓글이 폭발했어요. 한국인은 진짜 못 먹는 게 없네. 라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고, 외래종을 요리로 해결한다는 발상은 처음 본다. 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건 생태계 보호인지 미식인지 모르겠다. 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최종 포식자로 직접 생태계에 개입한 사례거든요. 소비 문화가 생태계 균형에 영향을 준 겁니다. 경제적 요인이 생기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그 종을 잡게 되고, 그게 결국 개체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제도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한 거예요. 실제로 톱날꽃게가 식당 메뉴에 오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포획량을 늘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정책이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소비자가 만들어낸 생태계 조절 시스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포인트를 아주 예리하게 짚었어요. 한국은 외래종이 들어오면 메뉴가 추가되는 나라. 라는 댓글이 나오면서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거든요. 단순한 농담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일본은 왜 이게 안 될까요? 단순히 한국인이 뭐든 잘 먹어서가 아닙니다. 일본의 음식 문화는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새로운 종을 식용으로 받아들이는데 사회적 합의가 오래 걸리거든요. 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빠르게 수용해온 식문화가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생태계 방어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문화가 생태계를 지킨다는 이야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봅시다. 한국 생태계는 포식자 적응 속도가 빠릅니다. 사이미 누트리아를, 수달이 미국 가재를, 가물치와 외가리가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인식하고 행동 패턴을 바꿨어요. 그 다음은 자연 시스템이 인위적 개입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없이 속도는 더 빠르죠. 마지막으로 인간까지 포함된 소비 구조가 생태계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일본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외래종 앞에서도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외래종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면 한국은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이 시스템도 한계를 맞는 시점이 올까요?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없던 종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 식물과 외래 곤충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중 일부는 오늘 소개한 사례들처럼 자연 포식자가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 천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토양의 유해 성분을 분비해서 주변 식물을 고사시키는 외래 잡초종이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이건 먹을 수 있는 종도 아니고 포식자가 있는 종도 아닌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생태계 붕괴는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 한꺼번에 찾아오거든요. 진짜 질문 드립니다. 한국 생태계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놀라운 자정 능력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넘기 시작한 종이 들어와 있는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컨텐츠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절대 못 보는 이런 이야기들 계속 다룰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편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